2026년 우라늄 시장에요,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스퀴즈, 즉 공급 압박인데요.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근데요,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어떤 금속이나 자원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 뒤에 숨겨진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. 자,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AI의 이 끝없는 에너지에 대한 갈증이 만약에 어떤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. 지금 상황을 보면요, 마치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장에서 말이죠. 여러 강력한 힘들이 보이지 않게 한 곳으로 모여들면서 정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죠. 퍼펙트 스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.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서로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. 이 두 개의 힘이 뭐냐면요. 한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이 꽉 막혀버리는 단기적인 위기, 바로 스퀴즈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폭풍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힘부터 보시죠. 바로 원자력 르네상스의 귀환. 새로운 수요가 정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무려 165%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, 그걸 통째로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여기 보세요.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요. 이미 자신들의 AI 야망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요. 이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. 그리고 이런 흐름이 미국 테크 기업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.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. 중국은 원자료를 20개 넘게 짓고 있고요. 인도는 용량을 무려 13배나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후쿠시마 사태를 겪었던 일본마저도 원자료를 다시 돌리고 있죠.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, 르네상스가 돌아온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가보죠. 공급 측면입니다. 아니,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데 그럼 그냥 우라늄을 더 많이 캐내면 되는 거 아닌가? 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요? 이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. 파란색 선이 수요고요. 회색이 공급입니다.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투자가 부족해서 이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었죠. 그 격차가 바로 저 붉은색 부분인데요.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격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. 이게 바로 타이밍의 불일치라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. 새로운 광산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있어요. 먼저 투자 결정하는 데만 1년,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허가, 라이센스 받는데 2년에서 4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. 그제서야 건설을 시작하고 생산량을 정상 궤도까지 끌어올리는데 또 몇 년이 걸리죠. 다 합치면 최소 7년에서 10년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폭발하는 수요를 맞추려면 이미 2010년대 중반에는 이 과정이 시작됐어야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여기에 채굴의 경제학까지 더해보면 문제가 더 선명해져요. 이 표를 보시면 지금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광산을 지으려면요.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최소 80달러, 어쩌면 10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 가격으로는요. 어림도 없는 얘기죠. 아무도 새로운 광산에 투자할 유인을 못 느끼는 거예요. 자,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죠?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, 그리고 공급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벽. 이 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, 그리고 왜 하필 2020년이 그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지 지금부터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2026년 공급 압박을 촉발시키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방아쇠 같은 게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
후쿠시마 사태 이후,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이 쌌을 때 맺었던 장기 계약들이 2026년부터 대거 만료되기 시작해요. 그럼 전력회사들은 원자로를 계속 돌려야 하니까 좋든 싫든 시장에 나와서 새로운 연료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, 의무인 거죠.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. 바로 SMR, 소형 모듈 원전과 그 특수 연료인 헬류라는 건데요. 이 헬류는 차세대 원자로를 위한 고성능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문제는 이게 기존 연료보다 천연 우라늄을 30%에서 많게는 80%까지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. 뭐랄까, 더 강력한 엔진을 돌리려고 하니까 더 순도 높은 기름이 훨씬 많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SMR은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기 훨씬 전부터 우라늄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. 왜냐하면 연료는 원자로가 가동되기 몇 년 전부터 미리 사둬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수요를 지금 당장 시장으로 확 끌어와 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잠시 시장 얘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. 이 우라늄 공급 압박이라는 게 단순히 원자재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국가와 경제 안보가 걸린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이 미국의 핵연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.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원광을 캐는 채굴 단계부터 그걸 가공하는 제련,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자로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농축 과정까지. 이 모든 핵심 단계에서 미국이 얼마나 해외, 특히 지정학적으로 껄끄러운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사실상 공급망의 거의 모든 고리가 남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.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. 전 세계에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 미국이 정작 자기들이 필요한 양의 약 92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에너지 자립? 지금 현실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. 결국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. 우라늄 공급 안보는 경제 및 국가 안보와 분리할 수 없게 된다. 더 이상 이건 그냥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AI 혁신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과연 누가 불을 밝히고 또 누가 어둠 속에 남게 될까요? 곧 닥쳐올 이 에너지 공급 압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건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.